소매 총괄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인센을 주나요? 주종 어떻게 그런 친구들? MRA 목표로 해가지고 MRA 전체? 전체 걸로 해서. 이제 각자 틀려요. 그냥 이번 달에는 우리가 주력하자 하면 기본 MRA 있고 나머지 뭐 실력 지표 있고 뭐 하면 그런 회사에 맞게끔 주면 돼요. 그 소매 총괄이 권역별로 있으신 거죠? 총괄이 있고요. 권역별로는 주는데 전 그걸 좀 싫어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권위적이고 뭐 관료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작년에 광주에서 냈잖아요. 광주에 내고 전주는 이제 2년 전에 됐는데 광주는 아직 총괄을 주지가 않았어요. 매니저는 총괄 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매장이 다 5개니까 총괄을 하면 주자는데 총괄을 주려면 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현재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이 전 총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권역별 총괄. 왜냐면 전 낙하산 굉장히 싫어해요. 사장이 좀 잘 알고 어디에서 영입해온다 해서 야가 이렇게 들어가서 과연 조직 속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융화가 되겠냐? 절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권역의 광주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가 관리나 이런 것들도 잘해요. 네, 지금 매장 한 군데를 맡고 있겠죠? 맡고 있는데 다른 두 군데 있는 점장이 서로가 다 아는데 야보다 짬이 오래됐어요. 근데 매니저는 자꾸 야를 시켜야 야가 관리를 잘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 나머지 점장들한테 인정을 일정 부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어느 순간 그냥 내가 편하자고 두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조직의 권역의 그 리더를 뽑을 때는 항상 그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올라와야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좀 수긍이 되고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총괄이나 권역에 있는 관리자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 정말 편하게 제가 좀만 신경 안 쓰면 일 편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쉽게 해서 지표가 안 좋아요. 지표 왜 안 좋냐? 라고 하면 저는 항상 관리하는 사람들 때 가서 왜 지표 좀 올리자.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건 누구든지 하죠.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그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끌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면 몇 달은 나올 수 있어요. 한 3개월은 쭉 실적 뽑아내니까 끝물까지. 근데 이게 과연 직원들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는데 과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들이 가장 힘들어요. 아직은. 사장님이 사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4개까지라고 하셨고 네. 그 이유는 어떤 시스템이나 사람이 좀 더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사장님들 다매장 하시면서 4개까지 사장님 운영하시다가 그 다음 넘어가면서 제일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사람을 뽑았다가 어떤 부분을 먼저 뽑으셨어요? 그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관리. 매장이 늘어나면서 중요하게 하는 것은 관리 부분들. 근데 인건비 보니까 근데 별로 뭐 있냐?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뭐 돈 결산하고 뭐 매장들 판매일고 전 판매일 다 보거든요. 관리 한 명 뽑아가지고 사고를 하도 많이 나가지고 판매일 보고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 가는지 안 가는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명 뽑으면요 인건비는 무조건 그 이상 나와요. 그래서 매장이 커지면 4개 이상 넘어가면 관리 부분들은 강화를 시켜줘요. 주로 어떤 거 많이 아세요? 그 관리직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 판매일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들 이제 지표들 이런 것들 데이터 계속 매니저도 보내주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가 뽑고 그냥 시그널들 이런 것들 보고 이제 VOC 뜨면 이거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바로 피드백 주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금전이나 이런 것들도 매장이나 이런 부분들 왜냐면
장난치려면 충분히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공과금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뭐 중고보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면 수업을 많이 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교육 시스템은 한 달에 월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벤치마킹 와가지고 매장 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짜요. 같이 프로모션을 많이 걸어요. 그냥 배틀도 붙이고 아니면 잘하는 매장, 좀 못하는 매장 있으면 두 매장 합산해가지고 몇 개 정도 하자 하면 잘하는 매장도 잘하겠지만 양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놓고 뭐 3-4개씩 매장 그룹별로 모아놓고 니네 이번 팀하고 그다음에 회식비 딱 주어서 니네들 뭉쳐가지고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그 속에서 자리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애들을 뭉쳐놓으면 회사는 대리점들 뭉쳐놓으면 딴 얘기 했었는다고 뭉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직원들끼리 그 그룹별로 해가지고 목표 주고 하면 서로가 많은 대화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젊은 애들끼리의 그런 노하우도 서로가 이렇게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좀 같이 뭉쳐가지고 실전에 쓸 수 있는 교육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이게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저희는 좀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냥 잘 나온 매장을 붙여놓으면 목표 주면 쟤들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100명이 넘으니까요. 얘 막 몰려가지고 이런 것 그리고 소심한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들 수 있는 좀 소분화해가지고 좀 많이 끌어당겨 주라고 많이 얘기하죠. 잘 나온 매장들. 네? 이 사람 저 사람 투입을 했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안 나오면 이제 회점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는 실제 몰라서 못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럼 관리직에는 교육 담당이 따로 없는 거죠? 현재는 관리 쪽에서는 따로 없어요. 매니저들이 직접 교육을 많이 해줘요. 3명이 지금 작용 담당이 되면서요. 익산에서만 해도. 익산, 예. 그러면은 그 3명이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이제 수시 교육을 하고 월초에 교육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그렇죠, 진행이 그렇죠. 되시는 건가요? 그럼 그 교육 대상이 그러면 점장님들인가요? 아니면은 직원들, 회시들 다 포함해서 하나요? 직원들 다 하고요. 그리고 요즘 화상으로? 때문에 화상으로? 저는 사실 화상교육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크게 없고요. 네. 저희 매니저들은 직접 매장 돌면서 왜냐면 화상교육도 사실 저부터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전 단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매니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니저들하고 항상 같이 하고 같이 공감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한 20% 이상은 매니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대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꼭 사장님들은 매니저 많이 챙겨줘. 내가 월급 안 주는 대신 좀 더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기고 왜냐면 그 대신 매니저님들도 고민해야 될 게 사람들은 다 성인이에요.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 그냥 나로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대리점 사장이 듣겠어요. 그러면 점장이 듣겠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자고 전화도 뭐 바쁘면 잘 안 받고 뭐 휴일날도 전화 안 받고 뭐 내일 저녁에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사장님이 가장 지금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 그거를 좀 듣고 싶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판매군이나 수익 구조 수익 구조 딱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얼마 정도 이번 달 벌고 그다음에 얼마 정도 까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비용들에 대한 부분 상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달 예상 금액들 디테일하게 좀 나올 수 있어서 이걸 매일 결산을 하세요. 저희는 매일 시스템을 돌려서. 매일 결산하는 거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직들이 소매 같은 경우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아까 같이 일복 결산 보고 네. 네. 그러니까 소매 같은 건 쉬워요. 그냥 우리 그날 저녁에 나오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일거부가 그냥 밴드방에 싹 올라가요. 매장별로 오늘 얼마 팔았고, 그러니까 이번 달 수익 이것은 대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소매 매장을 움직이고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중요한 건 자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흐름을 사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매장을 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본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상하는 건 매일같이 보고를 받고 우리 회사 규모의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사고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맞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다 보면 솔직히 그 대납이나 뭐 현금 지원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할 수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 인센티브에서 그냥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내주는 회사에서 거예요? 있죠. 그럼 그거를 내주면 그걸 빼고 나머지 인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서 리베이트가 뭐 네. 동판에 100만 원이 나왔어. 네네네. 거기에 50만 원 주고 고객 50만 원 페이백 해줬어요. 50만 원을 고객이 페이백 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50만 원에 대한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50만 원의 이익만 가지고서 거기 30%든 40%든 네, 그렇게 네, 주는 그렇죠. 거고 그게 고객한테 주는 거는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다 저기 관리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 점장님들이 관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음. 많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직원들이 뭐 하고 없어요. 무조건 다 회사에서 다 일괄적으로 다 정부 그 절차 올라오면 그게 맡겨주고. 그 혹시 다경만의 복지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이번에도 제주도 2박 3일 다 갔다 왔거든요. 네, 원래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보내줘요. 와. 직원들 만족도가 좋잖아요. 여행을. 사장님들도 그건 고민해야 돼요. 저는 제 직원을 가장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만들고 싶다. 오래된 직원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나는 좀 사장이 되고 싶고 막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저는 사실 오래된 직원들은 아까 위탁으로 나가는 제 시스템 그냥 좀 이후에는 만약에 내준다고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직원들 가운데서 아주 검증을 해보고 변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내보내주셔야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가 커져야 된다니까요. 회사가 커져야 이 직원들한테 비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